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라고 하죠. 운용 자산이 무려 12조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금의 시가총액이 31조 달러인데 원래는 20조 달러 정도였는데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30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운용 금액이 10조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작년 1월에 처음 출시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그 CEO가 레리 핑크 회장인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레리 핑크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레리 핑크 회장은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토큰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한이 올 초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한이고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은 아마 조만간 2026년 버전으로 다시 나올 겁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설명 동영상을 만들어서 X에 최근에 게시를 했습니다. We've all heard about Bitcoin, but what exactly is Bitcoin? 비트코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블랙록이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도 출시를 했고 비트코인의 미래를 여러분들께 알리고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 동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정확히 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만 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조개 껍데기나 반짝이는 금속을 돈으로 써왔고 최근에는 종이 지폐를 돈으로 써왔다. 이것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인류는 그때그때 우리가 선택한 어떤 대상, 물건들을 돈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그 물건이 단순히 그 물건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돈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돈으로 인류에게 받아들여져서 활용돼 왔던 것이지 조개 껍데기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발행하는 피아트 머니, 법정 화폐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금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도 인류가 그 희소성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매긴 가격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 능력을 돈으로 환산해서 매긴 가격이지 금이 만약에 산업용으로만 쓴다고 하면 금의 가치가 지금의 가격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에서는 인류 역사상 돈이 어떻게 바뀌어왔고 그 돈은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서 돈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따라서 돈이 돼 왔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코드라고 해서 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라고 이 동영상을 설명을 합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이 새로운 종류의 통화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2P 거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행을 사용하지 못했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통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의 고정된 발행량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화폐처럼 무한히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상품도 수요가 늘면 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공급이 2100만 개로 한정됐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의 원장 형태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장점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더 이상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과거 야, 너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리얼라이즈드 마켓 캡이 1조 달러를 넘는 성숙한 돈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블랙록의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Bitcoin is no longer seen as the radical idea it was 15 years ago. Over 5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now use cryptocurrency, with over 50% holding or investing in Bitcoin, making it the most popular cryptocurrency by far. Some use Bitcoin to transfer value across borders and for purchases. Some see Bitcoin as an investment, given its limited supply and uniqueness relative to other financial assets. 블랙록은 비트코인이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넘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2억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주목받고 가장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경을 넘는 자산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화폐가 제대로 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국가에서는 훨씬 더 큰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다. 더 큰 재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d for those in certain countries, its value goes far deeper, potentially offering greater financial autonomy by serving as an alternative to local currencies. Bitcoin is an emerging global monetary alternative.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떠오르는 글로벌 통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최대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인 메타플래닛의 CEO가 얼마 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왜 호텔 사업을 다 접고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니터리 시스템이 트랜지션, 국제 통화 체제가 전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메타플래닛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에서도 이 설명 동영상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미 부상한 새로운 통화체제, 달러 기축통화 시대 이후 포스트 달러 시대의 새로운 국제통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인류의 돈은 조개껍질에서 출발해서 반짝이는 금속으로 전환해 왔는데 다음 세대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 돈에 대한 인류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이런 설명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진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2026년 가격 전망을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전망이 아니라 많은 은행, 자산운용사, 전문가들이 나름 2026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은행에서도 내놨습니다. 다 종합한 건데요. JP 모건은 2026년에 비트코인이 17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는 12만 6천 달러, 지금은 8만 6천 달러입니다. 그런데 올타임 하이를 갱신해서 17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언제? 내년도 하반기에.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15만 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은 원래 비트코인의 2026년 가격을 30만 달러로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비실비실하니까 반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5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30만 달러에서 절반 깎아서 15만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번스타인이라는 투자은행도 15만 달러로 예상을 했고, 시티은행은 아마 베이스 케이스가 14만 3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바클레이즈라는 은행은 내년도에 특정한 목표 가격, 예상 가격은 없는데 아마 특별한 변화 없이 지금하고 비슷한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그럼 자산운용사는 어떤 예상을 내놨을까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죠. 여기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만들어질 것이다. 12만 6천 달러를 내년 상반기에 넘어설 거라는 이야기죠. 비트와이즈라는 자산운용사도 똑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네크는 가격 전망을 하지 않지만 올해처럼 아마 바닥을 다지면서 성숙한 자산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 사람인 주기영 씨가 대표로 있는 자산운용사는 아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문 분석 기업이죠. 여기는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7만 달러가 깨지면 5만 6천까지 떨어질 수 있다. 크립토 콘테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보면 톰리는 20에서 25만 달러. 같은 펀드 스트랩, 톰리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회장이지만 또 펀드 스트랩을 이끌고 있기도 하죠. 근데 톰리가 이끌고 있는 펀드 스트랩의 다른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6만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약세를 전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XRP를 발행하는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18만 달러.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 트레이더 아서 헤이즈는 12만 4천에서 20만 달러. 이 사람도 가격 수정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내놓은 전망은 12만 4천에서 20만 달러입니다.
자, 피터 브렌트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사람은 25,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톰 리하고 션 파렐이 최근에 뉴스의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왜 받았냐 보면 자, 톰 리는 나와갖고 비트코인이 내년에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어. 적어도 20만 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내부의 다른 분석가는 65,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 내에서 서로 상반된 전망을 내놨는데 이 약세를 예상한 그 파렐이라는 분석가의 보고서는 펀드 스트레스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 블록체인이라는 데서 이 내부 보고서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서 내부 보고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폭로 형식으로 했죠. 자, 이 톰 리가 자기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에 돈을 엄청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톰 리는 밖에 나가서 20만 달러, 25만 달러를 외치고 다니니까 이 톰 리가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해명을. 톰 리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톰 리는 25만 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사의 다른 분석가는 6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톰 리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분석과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내놨다. 이 말은 뭐냐면 회사 내에 일종의 레드팀 같은 걸 뒀다는 그런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회사의 레드팀한테 야, 너는 비트코인을 적정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전망을 내놓지 말고 최악의 전망, 아주 나쁜 악재와 악재가 다 겹쳤고 하여튼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갖고 와서 최악의 전망을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6만이 나왔다는 거고 레드팀의 보고서이고 회사의 공식적인 전망은 25만 달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 설명을 보고 납득이 됐습니다. 어느 회사나 레드팀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펀드 스트레스도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네가 한번 해봐. 너 원래 좀 부정적인 전망을 잘하는 애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유출이 돼서 그것을 입수한 곳에서 언론사에 또 제보도 하고 해서 야, 톰 리가 이끄는 펀드 스트레시 이렇게 위선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어두운 가격 전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톰 리는 비트마인 주식 팔아먹기 위해 갖고 밖에 나와갖고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이더리움은 15,000달러까지 간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톰 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 톰 리하고 션 파렐은 펀드 스트레스입니다. 둘 다. 그런데 이 톰 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전망 혹은 가장 불리시한 전망을 내놓은 거고 션 파렐은 가장 베어리시한 전망을 내놨다.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망을 내보라고 해서 이렇게 내놨다. 라는 톰 리의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서 헤이즈는 워낙 왔다 갔다 해서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서 헤이즈는 12만 4천 달러까지 내년 3월에 20만 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12만 4천 달러 수준에서 안착할 수 있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전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죠. 다 나름의 경험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이 모든 전망을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가장 동의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전망을 취하는 거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대체적인 가격 전망은 과거처럼 30만 달러, 50만 달러 간다는 전망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기관이나 아주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지금 제일 높게 예측한 게 톰 리가 25만 달러로 예측한 거고요. 또 내년에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충분히 다지기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 또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이 또 올릴 겁니다. 비트코인의 예상 가격을. 근데 비트코인의 내년 가격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10년 뒤 가격은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5년 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이 2030년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년 뒤에 1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했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비트코인이 빠질 거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게 내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 1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캐시 우드의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2030년 말,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는 100만 달러 근처에 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의 관점과 전망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설명 동영상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고요. 그리고 전문가 기관들의 2026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어떤지도 제가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주는 지식인의 돈이라는 점을 저는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연시 시간 나시면 비트코인 책도 보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도 보시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비트코인 지식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책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스 쿤이라는 사람이 쓴 사토시 세라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읽기도 쉽고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서 서점에 가면 팔고 있으니까 저는 참고로 거스 쿤님과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그 출판사하고도 아무런 인연이 없고 그냥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연말이니까 한 권 추천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거스 쿤님의 사토시 세라피라는 책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